도시가 눈으로 마비됐습니다. 모든 교통이 중단됩니다. MIT 연구원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고향 토론토가 폭설로 멈춰버린 충격적인 기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도시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50cm의 폭설이 내려도 멈추지 않는 도시와 지하철과 버스가 완벽하게 연결된 도시, 첨단 기술과 따뜻한 시민의식이 공존하는 도시. 그게 정말 가능할까? 서울이라는 도시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에 온 엘리자베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란 걸. 지금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이야기, 함께 하실 분들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토론토 출신인데 제가 서울에 온 이유는 특별해요. 토론토의 교통 시스템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과 버스가 따로 운영되고 환승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시아의 선진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다가 서울을 알게 됐어요. 마침 교수님께서도 서울 교통 시스템을 추천하셔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죠. 제 성격이 꽤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편이라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좀 긴장되네요. 연구가 잘 될지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하지만 이 도시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을 거란 예감이 들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쳤다, 이건 말이 안 돼. 제 고향 토론토를 떠나올 때만 해도 이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검색했을 뿐인데 화면에 나타난 정보량에 어안이 벙벙했죠. 버스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됩니다. 실시간이래요.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우리 동네 버스는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이 15분씩 차이 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공유 자전거까지. 토론토였다면 각각의 앱을 여러 개 깔아야 했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준다니. 이게 정말 2025년의 기술이 맞나 싶었습니다. 토론토의 낡은 시스템과 비교하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것만 같았어요. 공항철도를 타니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전광판에 표시된 열차 도착. 시간을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1분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도착하는 열차. 승강장에서는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토론토였다면 아마 아수라장이 됐겠죠. 여기선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질서정연해요. 열차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내부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노약자석에는 젊은 승객이 앉아있다가도 어르신이 타시면 바로 자리를 양보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죠. MIT에서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궁금증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곧 만나게 될 서울교통공사의 연구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말이죠. 토론토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에게 꼭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서울처럼 발전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할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지 말이에요. 서울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두리번거리던 엘리자베스의 손에서 갑자기 여권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한 남자가 재빠르게 여권을 주어 제게 건네주었죠. 여권 떨어뜨리셨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어딘가 차분한 분위기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영어를 구사하는 남자였죠. 고맙습니다. 저 서울교통공사에 가야 하는데 혹시 어디로 가야 할지 아세요? 남자는 가만히 저를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요? 저 거기 연구원인데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이렇게 첫날부터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혹시 연구 차원에서 오신 건가요? 네, 서울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어요.
MIT에서 석사 과정 중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같이 안내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연구원이신 김민준 씨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김민준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서울 교통 시스템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실제 체험을 해보시죠. 김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새벽 첫 차 시간에 맞춰 만나면 어떨까요? 강남에서 홍대까지 가는 루트로 환승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처음엔 새벽 5시라는 시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MIT 연구원으로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었죠. 좋아요. 꼭 보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남역에서 김민준 씨를 만났어요.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감탄했죠. 토론토였다면 이 시간에 지하철역은 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김민준 씨가 환승 구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승 동선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MIT 동기 수진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여기 한국의 서울인데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 좀 한번 봐봐. 내가 지금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로 버스를 탈 건데 환승 할인된대. 믿어져? 동기는 화면 너머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 김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토론토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하철이랑 버스가 서로 다른 회사에서 운영됐거든요. 환승 할인은커녕 요금을 2번 내야 해요. 김민준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버스 배차 간격도 환승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승객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우리 캐나다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환승을 마치고 홍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김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을까요? 김민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그 이야기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 되시나요? 마침 배도 고팠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민준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홍대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들려줄 서울 교통 시스템의 발전 과정이 궁금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저기 버스가 오네요. 김민준 씨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푸른색 차선 위를 달리는 버스가 보였죠. 저게 뭐죠?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푸른색 차선이 낯설었어요. 버스 전용 차로예요. 김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죠. 특히 중앙에 설치된 전용 차로는 버스 속도를 30% 이상 높여줘요.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우리 동네 버스는 일반 차들이랑 뒤섞여서 다니느라 늘 지각이에요.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1시간씩 늦기도 하죠. 여기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김민준 씨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차로가 줄어든다고 전용 차로를 만들 때 반대도 많았대요. 하지만 시민들이 편리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됐죠. 더 놀라운 건 김민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버스 전용 차로가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서울 동서남북 곳곳 시내 전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버스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성까지 고려한 거군요. 김민주는 제 반응이 재미있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교통공사 관제센터에 가보시면 더 놀라우실 텐데. 카페에서 서울 교통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던 김민준이 제안했습니다. 관제센터요? 저는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어요. MIT에서도 관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교통 흐름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표시되고 있었죠.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스크린 속에서는 날씨 정보부터 도로 상황과 대중교통 배차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죠. 모든 발전이 시민들의 피드백에서 시작되거든요.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시민들의 의견이 즉시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었어요. 1호선 급행열차 배차 간격이 길다는 의견이 많네요. 바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빨리 처리된다고요? 토론토에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김민준 씨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요. 시민들의 필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반영하는 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뛰어난 이유는 단순히 첨단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 중심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관제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꼭 논문에 담아야겠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이 시스템의 진가를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요. 관제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꼭 논문에 담아야겠어. 그런데 바로 그때 관제실의 큰 스크린에 기상특보가 떴어요. 50cm 폭설이 예상된다는 기상특보였어요. 이제 한국도 마비되겠군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토론토에서도 이 정도 폭설이 오면 도시가 완전히 멈춰버리거든요. 김민준 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관제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제설차들의 동선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교통공사도 밤새 비상근무 중이에요. 창밖을 보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게 앞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서로를 위한 마음이죠. 한 사람이 미끄러지면 모두가 불편해지니까요. 김민준의 설명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계속 질문하게 되네요. 제가 너무 귀찮으시죠?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닙니다. 전혀요. 오히려 당신이 서울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기쁜데요. 김민준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지만 김민준 씨와 함께 제설 작업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죠. 추운데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김민준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폭설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레 폭설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괜찮으시다면 내일 새벽에 한번 나와보시는 건 어떠세요? 김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 시민들의 모습을 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서요. 망설이는 듯한 그의 모습이 왠지 믿음직스러웠어요. 좋아요. 꼭 보고 싶네요. 제가 대답하자 김민준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약속한 시간에 호텔 앞으로 나왔어요. 50cm나 되는 폭설이 내린 후였지만 놀랍게도 거리는 이미 많은 부분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이렇게 열심히 치운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저희도 이런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김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시거든요. 다음 날 새벽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도로는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상점 주인들이 나와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였지만 커다란 눈삽을 들고 묵묵히 눈을 퍼내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강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너무 추운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에이구, 이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야. 전쟁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할머니는 손을 휘휘 저으셨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퍼내면서도 담담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8살 때 6.25 전쟁이 터졌어.
그땐 한겨울에 피난 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이 살았지. 눈이 쌓이면 쓸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눈 위에서 잤어. 여기가 차갑든 말든 가릴 것도 없었고. 할머니는 쌓인 눈을 힘차게 퍼내며 웃으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집도 있고 도로도 닦고 이렇게 나와서 눈도 치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때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핫팩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자, 이거라도 꼭 쥐고 있어. 이방인이 여기까지 와서 추우면 안 되지. 핫팩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손끝을 넘어 가슴까지 스며들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발전된 시스템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 속에서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나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만든 거죠. 저는 핫팩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이 정신을 배워서 가져가야겠어요. 핫팩을 손에 쥔 채 문득 1년 전 킹스턴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폭설이 내렸었죠. 그때는 도시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제가 김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버스는 전부 운행을 중단했고 사람들은 집에만 있었죠. 아무도 눈을 치우러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눈을 치우고 계셨어요. 전쟁까지 겪으신 분이 이렇게 눈을 치우시는데 우리 도시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요? 우리 킹스턴에서는 제설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설차는 늦게 왔고 그 사이 도로는 얼어붙었죠. 그때의 답답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웃끼리는 어떻게 했나요? 이웃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폭설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그때 옆 가게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어묵 국물을 들고 나왔어요. 날이 추우니까 한 그릇 드세요. 할머니께 건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스템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 만들어낸 차이네요. 제 말에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살았잖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사는 거야. 핫팩의 온기가 아직도 제 손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킹스턴의 차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그것이 만들어낸 문화의 차이였던 거죠. 우리 도시도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엘리자베스가 이런 마음을 가져가신다면 분명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먼저 시작하면 되는 거였어요. 할머니처럼 이웃을 위해 먼저 발걸음을 내딛는 것부터요. 하지만 그 첫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어느덧 제 연구 기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떠나야 한다니 믿기지 않네요. 서울교통공사 로비에서 김민준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연구는 잘 마무리되셨나요?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얻은 건 논문에 담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네요. 제 말에 김민준 씨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 도시에도 심어보고 싶어요. 김민준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젠가 또 올 거죠?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다시 와야죠.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 말에 김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후회되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발전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김민준 씨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때는 저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우리 도시를 조금이라도 바꿔놓은 다음에 올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질서정연했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됐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에 올 때는 킹스턴의 변화된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으니까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도시에서 실천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제 연구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왠지 부족해 보였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옆자리 승객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트북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첨단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참여와 배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할머니가 주셨던 핫팩이 아직도 제 가방 속에 있었어요. 차가워진 핫팩이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만은 여전했죠. 이제야 진짜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도 멈추지 않는 도시.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시민들의 마음, 전쟁의 고난도 이겨낸 강인한 정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낸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킹스턴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기술은 그 다음이에요. 스마트폰을 켜니 김민준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안전하게 잘 가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킹스턴의 변화된 모습도 꼭 들려주세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 도시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부터 하나씩 바꿔볼게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을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